봐봐. 오늘부터가 3단원이고 파동과 정보통신이라는 단원이다. 이쪽은 처음에 파동의 생성, 그리고 진행, 그 다음에 파동의 대표적 성질 중에 굴절. 자, 요걸 오늘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파동 자체의 종류라든가, 파동의 그래프적 해석이라든가, 중요한 과정이니까 기본기야 여기를 잘 보고 뒷단원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자, 첫 번째 시간. 파동이 생겼을 때, 진행 과정. 그 다음에 매질이 달라졌을 때 혹은 속도가 변했을 때 굴절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파동의 발생을 먼저 볼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근원지를 뭐라 부릅니까? 오, 똘똘한데? 소리가 발생하는 곳은? 그렇죠. 맞았습니다. 이 소리는 듣기 싫어요? 맞았습니다라는 소리는? 틀렸습니다. 좋아요. 파동이 발생하는 지점은 그럼 뭐라 부를까요? 파원이라고 부르겠죠. 그럼 도대체 파동은 뭘까요? 뭔가 움직임이잖아요. 뭐의 움직임이에요? 그 파의 움직임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야, 과학자들이. 그런데 파동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얘들은 스스로 설명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나온 게 주기적 그래프입니다. 이게 파동 그래프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파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에너지, 우리가 중요한 거, 에너지가 뭐 하는 현상? 이거예요.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의미가 파동이에요, 파동. 알았죠? 여기에서 중요한 이유 하나. 아까 얘기했잖아. 파원이 뭐라고 했어? 파동이 발생하는 지점이죠. 근데 파원에서 최초로 뭐가 결정됩니까? 라고 할 때 요거 하나만 적어줄까요? 진동수가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진동수는 파가 소멸할 때까지 일정합니다. 알겠죠? 진동수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매질은 뭘까요? 파동의 전달 매체예요. 알았죠? 물론 여러분들 그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매질이 없어도 이동하는 에너지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라고 하면 전자기파예요. 그게 전자기파. 여러분들이 전자기파가 막연하다. 그럼 뭐예요? 빛. 빛이 전자기파입니다. 자, 파동의 전파. 일반적인 거 우리는 뭘 얘기하느냐? 탄성파. 다시 말하면 역각적 파동을 설명합니다. 처음에. 파동의 전파에서는요, 매질을 따라 파동이 진행을 하지만,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동하지 않는다는 건 그 지점으로부터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주기적 운동은 가능합니다. 이 말 잘 알아두세요. 매질은 수평이나 수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무슨 운동을 한다? 제자리에서 주기적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원위치로 오는 주기적 운동을 한다. 걔가 이동하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쉬운 말은 이거예요. 쌤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파동이거든. 그럼 만약에 매질이 이동하면 쌤이 말하는데 내 주변에 있던 공기입자가 이동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난 어떻게 돼? 죽죠. 여기 공기입자가 하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음파,
소리도 매질은 가만히 있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움직임만 하고 뭐만 파동만 전달이 된다. 잘 나옵니다. 시험에. 매일 잘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이 과동을 통해서 파동을 지금부터 볼 건데 첫 번째 거기 보시면 파동의 종류라고 되어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이 기말 이렇게 잡혀버리면 나올 수 있죠. 파동의 종류는 우리가 보통 뭘 구분하느냐면 매질의 존재 유무. 알았어요? 그 다음에 매질의 진동 방향에 따라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매질의 존재 유무는 첫 번째, 매질이 필요하다. 이런 애들이 누구다? 탄성파, 역학적파라고 그래요. 그냥 99.9%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결파 매질이 뭘까요? 당연히 물이죠. 그 다음에 음파 뭘까요? 공기. 그 다음에 소리 같은 것은 또 이 고체 같은 경우 고체 오면 또 더 빨리 전달이 되거든요. 아무튼 저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 뭐 탄성파 그러면 고무줄이 될 수도 있고 용출이 될 수도 있고요. 맞죠? 근데 매질이 필요 없다. 이것을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전자기파에는 되게 많아요, 여러분. 빛 말고도 빛 그러면 전부 포함되는데 가시광선, 자외선 뭐 다 포함돼요. 적외선, 감마선, 전파 뭐 여기 다 여기에 포함되는 애들. 얘를 다 모두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매질의 이동 방향이에요. 진동 방향. 매질과 파동의 방향에 따라. 그러면 첫 번째로 횡파라는 파가 있거든. 횡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90도예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걸 말해요. 이런 애들이 횡파. 예를 들면 지진파의 S파, 세컨더리파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물결파. 이런 것들이 진행 방향과 90도인 거죠. 자, 실제로 여러분 여기에는 매질이 필요 없는 전자기파도 들어가는데 사실 얘가 매질이 없잖아요. 근데 입자 자체가 이렇게 진행 방향과 90도로, 그러니까 전기파하고 자기파가 90도 간격으로 서로 움직이는 걸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그 움직임은 이런 거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잠깐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볼까? 자, 매질이 있는데요. 이 매질이 요만큼 제자리, 물론 여러분 옆에 매질이 쭉 있는 거 아니? 옆에 매질이 쭉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파동은 요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요까지 요렇게. 요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매질이 여기서 제자리 돌아오는 거죠. 그럴 때 요만큼 이동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매질이 요까지 이렇게 내려올 때 얘는 이만큼 이동한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재질로 돌아갔을 때 이만큼이다. 요게 한 주기당 파동이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모습. 그래서 횡파는 시험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횡파 가지고 진행 방향을 많이 말하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런 식으로 보세요. 자, 이게 물표면, 수면이에요, 수면. 물표면. 근데 얘가 요렇게 파동이 일어난단 말이지. 요렇게 파동이 일어나요. 요렇게 일어납니다. 자, 이런 파동이 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했어요. 이렇게 이동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흰색 파에서 파란색 파로 갈 때 여기 있는 매질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기 내려가요. 그럼 여기 있는 매질은 어떻게 됐고요?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매질은 어떻게 됐죠? 올라가죠. 여기 있는 애는 올라갑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매질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얘들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제자리에서 움직이는데 파동이 진행한다는 거죠. 여기 나뭇잎이 있다면 나뭇잎이 앞으로 갈까요? 제자리에서 너울너울 움직이기만 할까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요. 밤새 낙엽이 떨어졌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낙엽이 다 어디 있어요? 연못 가에 모여 있죠. 이런 운동, 무질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퍼져야 되는 현상. 알죠, 여러분? 무질서도가 커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 그걸 브라운 운동이라고 해요. 알았어요? 그 운동에 의해서 얘들이 밀려 끝까지 간 거지, 지 스스로 이렇게 밀려간 건 아니란 말이야. 물입자의 무작위 운동 때문에. 알겠죠? 그런 운동은 이제 아인슈타인도 얘기를 했죠. 이 물질들은 무질서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들은 끊임없이 퍼져나가려다 보니까 저 양 끝에 모이는 거야. 만약에 이게 뭐였으면, 허대한 호수였으면 아마 무한대로 갔을 거예요. 다 퍼져서 서로 멀리 떨어졌어. 아시겠어요? 그거는 이제 파동과 상관없는 얘기죠. 지금은 제자리에 어떤 공이 있다면, 물에 떨어진 공이 있다면, 우리가 맨날 돌멩이 던져가지고 앞에 물장구를 탕 치게 하잖아. 그럼 공이 갈 거다. 바람 불어서 간 거야. 알았어요? 던져가지고 간 거 아닙니다. 아니면 공을 맞추세요. 돌멩이로. 그게 차라리 낫겠지. 매질은 제자리에서 뭐만 한다? 진동운동. 근데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움직임이 어때요? 90도죠? 이런 걸 무슨 파? 횡파.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도 부릅니까? 얘를? 높고 낮음이 있다. 고저파라고 해요. 높고 낮음이 있다. 고저파. 알겠습니까? 두 번째. 종파가 있어요. 종파. 종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일치해요. 이런 애들을 종파라고 그러고, 예로서 지진파의 프리머리파, 피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음파, 그 다음에 용수철파. 자, 그럼 얘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이렇게 움직여요.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우리가 밀하다고 하고, 요 부분을 뭐 하다고 한다? 소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표현 좀 들어볼까요? 밀이란 입자들의 간격이 어떤 곳이다? 좁다. 그러니까 밀하다는 말은 조밀조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소하다는 건요, 입자 간격이 넓다, 멀다 합시다. 가깝다, 좁다, 넓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그러죠. 너 저 친구랑 관계가 어때? 좀 소원한데? 얘 친한 거야, 안 친한 거야? 소원하다 그러면. 안 친한 거죠? 좀 멀다, 이렇게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소밀파라고 합니다. 소밀파. 그래서 우리는, 보통 파장을 다룰 때, 한 주기 운동을 다룰 때, 고에서 고, 저에서 초, 고조파. 소에서 소, 밀에서 밀. 이걸 한 파장이라고 보통 불러요. 인근하는 그 뭐라고 하냐, 우리가 보통 위상이라고 하죠. 위상이 동일한 곳. 자, 위상이라는 표현을 잘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여기 보이죠? 이 지점하고 이 지점하고 위상 같아요, 달라요? 이거 여러분, 변이는 같아요. 원래 같은 높이에 있었잖아. 이거랑 이 지점이랑 같았잖아, 변이가. 그러면 상태가 같은 건 아니에요. 왜? 조금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려고? 아래로 내려가는 중에 걸린 애고, 얘는 위로 올라가는 중에 걸린 애란 말이야. 그럼 얘랑 위상이 같은 애는 얘가 되는 거죠. 같은 위상에서 같은 위상까지. 이걸 뭐라고 부른다? 파장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알았죠? 위상과 변이는 다른 말이야. 알았어? 변이는 같더라도 위상은 다른 것이요. 그러니까 위상은 서로 다른 위상이 몇 파장 간격으로 나타나겠다? 반파장. 서로 다른 위상이 반파장 간격. 여기 바로 나타나잖아. 반파장. 그지? 그럼 같은 위상은 몇 파장 간격으로? 한 파장 간격으로 나타나더라. 이해 갔어? 오케이. 그런 얘기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는데 이제 우리가 파동의 요소를 좀 알아야 될 게, 이제 출제자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지? 위상은 알고 있었어, 위상. 변이가 같다고 위상이 같은 건 아니었어. 그지? 그러니까 위상이 같으려면 적어도 한 파장 간격이어야 돼. 짝수 파장 간격. 위상이 다른 애들은 단파장 간격인 거지. 2분의 1람다, 2분의 3람다, 이런 식으로. 이해 갔어요? 뭐 우리가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맞추는데, 거기에 파동의 요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게요. 자, 첫 번째, 마루와 고리라는 표현은 어디서 써요? 고조파에서 써요. 마루가 고고, 고리 저죠. 맞아요? 그래서 마루 쪽은 플러스 변이를 가진 애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어디에서? 파동. 근데 이 마루와 고를 말이에요, 여러분. 고조파에서는 마루골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소밀파에서도 마루골이 있나요? 실제 마루와 골은 그래프적 해석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프적 해석이 얘랑 고조파랑 소밀파가 같은가 봐요. 맞아요. 같습니다. 어떤 식의 해석을 하느냐. 여기 요소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보게 되면요. 마루 골은 얘한테만 해당되나?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여러분 봐봐. 그 상상을 해봐요. 줄 끝에다가 양동이를 달고 모래를 담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뚝 뚫은 거죠. 그럼 모래가 새겠죠. 쪼로로 모래시계처럼. 그 다음에 이 양동이를 이렇게 당겼다 놓는 거야. 그럼 얘가 왔다 갔다 움직이겠죠. 그럼 밑에 모래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일자로 그려지겠죠.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그 밑에 컨테이너 벨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저기 승하차 하는 거 택배회사 가본 적 있어요? 물건들 막 움직이는 거? 그게 쭉 움직이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그 다음 용수철은 대표적 소밀파죠. 여기다 용철을 매달아요. 그리고 여기다 추를 달고 볼펜을 막는 거예요. 딱 당기면 이 볼펜이 어떻게 될까? 왔다 갔다 하겠지. 막 움직여.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튄다면 이 칠판에는 일자의 글이 그려질 거예요. 그림이. 근데 이 칠판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그래프가 나와요. 그 그래프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함수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들어봤지? 그런 함수들을 주기함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기함수 같은 것들이 파동의 표현이에요. 파동은 주기함수다. 알았습니까? 자, 거기에서는 이게 날렵한 동그란 모양만 나타나지만 음파 같은 경우, 그리고 대부분의 파들은 파형이 다 달라요. 우리 목소리가 다른 것처럼. 근데 여러분 가끔 실수하죠. 여러분들 실수 안 해도 되겠구나. 선생님 때는 핸드폰이
고급화가 안 됐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럼 친구를 통화하기 위해서는 집에 전화를 걸어야 됐거든. 꼭 아버지가 그 친구랑 목소리가 똑같아. 그 어떤 집에 가보면. 그럼 막 이제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 바로 욕부터 나가죠. 아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애비다. 그럼, 예, 아버님 말이에요. 그걸 이제 역이용하는 것도 있죠. 친구가 막을 때, 애비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버님. 막 그러면, 네가 이렇게 때린 다음에 뭐 어쩌고 얘기 들어보면, 이런 것 같은데요? 장난친 경우도 많았고. 그래, 요즘에 뭐 핸드폰이니까 직접 그 친구가 전화를 받으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어떤 파형이 비슷한 거, 그 파형을 흉내내면 그게 뭐예요? 성대묘사예요, 성대묘사. 그 파형을 흉내내면. 알겠습니까? 파형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럼 마루와 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봐야 되겠다. 마루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변이에서 플러스 쪽, 그러니까 횡파에서 어디 쪽? 가장 높은 곳. 그러면 골은 어디예요? 가장 낮은 곳.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밀이란 입자가 가장 가까운 곳. 소란 입자가 가장 먼 곳. 이해가서? 밀하고 소 이해가요? 오케이. 다음에 진폭. 우리가 보통 진폭이라고 하는 건요, 기준점에서 가장 먼 변이값을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동 중심이라고 하죠. 진동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 변이를 우리는 진폭이라 한다. 알겠습니까? 그 값을 진폭이라 부른다. 자, 그럼 세 번째 주기는 뭘까요? 매질이 한 번 반복된 운동을 하는 것. 그게 주기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매질이 한 점이 1회 진동하는 시간이라고 부르면 돼요. 매질의 한 점이 1회 진동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내가 4등분 나눠놨네? 이게 각각 4분의 1 람다잖아요. 그죠? 이걸 한번 주기 운동 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걸 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동수. 1초 동안에 얘들이 얼만큼 주기 운동을 하는지.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 (1초) 동안 진동수. 그래서 얘는 주기는 세크죠. 단위가 세크인데 얘는 세크분의 회, 이렇게 몇 회, 1초당 몇 회. 그래서 이 단위를 우리가 이렇게 쓰죠. 헤르츠. 이렇게 표현하죠. 헤르츠. 알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저 주기와 진동수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주기에다가 진동수를 곱하잖아요? 1 나와요. 이런 걸 반비례 관계라고 하죠. 주기를 우리가 보통 T, 진동수를 F 하면 1 나온다고. 알았어요? 요 개념을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다. 예를 들어 보자, 얘들아. 60Hz. 무슨 뜻이냐? 1초에 몇 번? 60번. 그럼 1회 진동하는데 몇 초? 그렇지. 주기는 얼마다? 둘이 곱해서 1 나오면 되니까. 이해 갔어? 이것이 주기와 진동수 관계다. 위상. 이거 중요하다겠지? 자, 위상은 몇 람다마다 나타난다? 1 람다마다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위치도 위치지만 위치 때문에 니들이 많이 틀리거든. 얘 무슨 상태? 진동 상태.
위치와 일반적인 진동 상태는 뭘 말하냐면 이거 또는 뭐야? 이거야. 위로 올라가는 중이냐 아래로 내려가는 중이냐. 알겠지? 이것이 위상이다. 그래서 위상은 1람다씩 나타나므로 1람다는 같은 위상 간 거리라고 보면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파동 그래프를 해석해야 됩니다. 파동 그래프. 이 그래프 해석이 안 되면 문제를 하나도 못 풀지롱. 자, 네 번째 파동 그래프 봅시다. 자, 파동 그래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밀파가 됐든 고적파가 됐든 횡파가 됐든 총파가 됐든 주기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세로축은 변위의 움직임 거리거든. 다시 말해서 매질의 움직임으로 세로축을 잡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변위라고 불러.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잡지. 그래 놓고 가로축이 누구냐야. 가로축이. 가로축이 만약에 위치라면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다? 파장을 찾을 수 있다. 자, 봅니다. 0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개념은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 무슨 얘기죠? 같은 위상에서 최고로 가까운 같은 위상까지 거리잖아요. 맞죠? 근데 그건 뭐 그렇게 두고 여러분 요 부분 보이죠? 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빨간색이. 그래. 요건 다 어디야? 그래.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여기를 플러스를 여러분 남학생들은 뭐 여학생들은 별 상관없겠지만 남학생들 제식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제식훈련. 군대에 끌려가면 제일 먼저 합니다. 단체 행동을 할 때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차렷, 열중샷, 좌양자, 우양우, 뒤로 돌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근데요 가서 얻어맞고 정신 못 차리면 혼자만 반대로 돌아요. 그러니까 400명이 좌양자 쫙 근데 한 명만 우양우로 그래서 얼른 돌아오고 이제 고문관이라고 하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 갓 왼발부터 나옵니다. 국룰이에요 국룰. 무슨 발부터 나온다고? 그리고 앞으로 왼발 하면서 나와요. 그리고 왼발. 이거 무슨 발? 그래서 이거를 한 파장이라고 잡으세요. 알겠어요? 왼발, 오른발 몇 가지가. 근데 간혹 오른발 벗어나온 거 있겠죠? 간혹 그럼 오른발, 왼발 그게 한 파장이에요. 알았죠? 마루에서 마루까지 파장이라고 외우면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할까요? 근데 마루가 하나 없어요. 이러면 못 찾잖아. 왼발, 오른발 이게 한 횟수다. 매질의 진동. 그게 위치면 뭐라고 요게? 여기까지가 무엇이라고? 요 거리 위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파장이라 부르고 이렇게 씁니다. 람다. 뭐라고 읽는다고? 람다. 설립 이런 거 안 됩니다. 람다. 알겠죠? 예? 아닌데. 내가 들을게 못 쓰나 보다, 글씨를. 다음에, 이게 시간이면, 이렇게 잡았을 때, 왼발, 오른발, 여기까지, 요 걸린 시간을 뭐라고 부른다? 주기라고 하고, 진동수는 분의 1. 예를 들어 얘가 2초다. 진동수는 2분의 1 헤르츠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 진폭. 아까 봤죠? 이게 진폭이에요. 이게 뭐라고 한다? 여기도 요만큼이 되겠죠? 이걸 진폭이라고. 진폭. 진폭을 보통 A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뭐
몰라도 되는 거지만. 잘 보세요. 자기가, 상상하는 거니까 뭐, 요까지만 상상합시다. 반에 마음에 안 드는 애가 하나 있어요. 꼭 걔가 뭐 나한테 크게 잘못 안 했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애가 하나 있긴 있어. 걔 왼뺨에 자기 손을 딱 얹어요. 그리고 뺨에 손을 쓱. 이게 뭐라고? 이게 진폭입니다. 그리고 함주기 운동을 합시다. 탁, 탁. 몇 대 때렸어요? 2대 때렸습니다. 나는 한 번 왕복을 했는데 얘는 몇 대 맞은 거야? 2대. 그러면 자, 들어갈 때는 걔가 무슨 쪽 뺨을 맞아? 왼쪽. 그러다가 나올 때 무슨 뺨을 맞고? 위상이 다르다고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확히 재면 왼뺨을 때려서 오른뺨을 때려서 다시 왼뺨을 때린다면 왼뺨부터 왼뺨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한 파장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때립니다. 잘 보세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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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근데 이거 웃어요. 세게 때려야 되겠죠? 근데 이거 더 이상 이걸 벌리지 말래. 그럼 어떻게 때릴래? 빨리 때리는 거죠. 이거 뭐를 크게 하는 거야? 진동수예요. 진동수.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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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럼 잘 들어봐요. 탁, 탁, 탁. 칠판이 움직입니다. 탁, 탁 때리다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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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때리면 파장이 짧아질까요? 길어질까요? 맞아요. 파장이 짧아져요. 그래서 초단파가 에너지가 센 거라고 배운 거예요. 무조건 외운 거죠, 너희들. 이해 가요? 단파장이 에너지가 센 거다. 그럼 단파장은 X선일까? 자외선일까? 적외선일까? 파장이 짧으면. 그게 자외선인 거고. 걔는 진동수가 큰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런데, 야, 주기는 그대로 때려요. 툭툭은. 근데 웃으면 어떻게 때려요? 진폭을 키우면 되죠. 팍, 팍 때리면 되겠죠. 진폭이 커져도 에너지는 세집니다. 그래서 진동수의 제곱, 진폭의 제곱에 필요해요. 에너지는. 근데 안 배워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배웠더니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얘입니다. 얘는 어떻게 구하냐고요? 속력이라는 게 뭐분의 뭐예요? 시간당 간 거리잖아요. 1주기당 간 거리. 다시 말해서 이게 파동의 속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주기분의 1은 누구랑 같죠? 진동수랑 같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속력인데, 여러분, 이 진동수는 어디서 결정해요? 그렇죠. 진동수는 이미 파원에서 결정되는 값이에요. 그러면 주기는요? 맞아요. 둘이 곱하면 1이잖아. 걔도 거기서 결정되는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파동의 속력이다.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빛의 속력이라고 하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파 세크. 아시겠습니까? 야, 그러면 잘 봐봐. 파장은 이쪽으로 갈수록 어떠냐? 짧죠? 이쪽으로 갈수록 길죠? 진동수는 이쪽으로 갈수록 크죠? 얘는요? 그럼 이 둘을 곱한값은요? 같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세 개의 빛은 누가 빨라? 그러면 같다가 답이라고. 이거 정말 니들 많이 틀리거든? 야,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누가 높아? 소리. 여자가 높지? 누가 빨라? 똑같다고요. 음파는 똑같다고요. 그럼 여자는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파장이 어떻다는 거죠?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다는 건 파장이 짧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음파는 초당 340m예요. 이 공기 중에서. 아시겠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더 빠르겠죠. 매질이 밀하니까. 걔들은 매질이 있어야 잘 전달이 되잖아. 거긴 1500m/s예요. 초당 1500m. 아시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거기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을 잠깐 보세요. 자, 줄에 생긴 파동의 속력인데, 줄이에요, 줄. 얘들은 탄성파인 거죠, 탄성파. 줄이 어떨수록 가늘수록 빠르다. 줄이 가늘수록 빠르다. 그리고 팽팽할수록 빠르다. 여기 기타 쳐본 사람, 현악기 다뤄본 사람, 현. 오, 뭐 다뤄봤어요? 딱 4줄? 그래도 뭐, 옆에 있는 애보다 낫네. 자는 뭐 다뤄봤어요? 바이올린. 인생이 때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잘 봐요, 여러분. 기타 줄 본 적 있죠? 맨 아래쪽이 얇아요? 맨 위쪽이 얇아요? 그래요. 맞아요. 맨 아래쪽이 얇아요. 그거 띵 튕겨봤어요? 띵! 그죠? 베이스는 알죠? 맨 위가 베이스 줄이니까. 둥! 누가 높아요, 소리? 그렇죠. 얇을수록 빠르다. 알겠어? 진동수가 크다는 거라고요, 걔가. 알겠지? 그리고 니네들 영화에서나 뭐 기타 치는 사람들 보면 소리 커질 때 손 어떻게 하는지 알지? 이렇게 막 땡기지. 이게 짧아지는데요. 파장이 짧아지는 거거든. 키잖아. 근데 그게 뭐냐면, 얘들아, 여기 묶인 줄은 멈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줄을 이거 띵 튕기면 얘가 이런 기본 진동을 한다고. 이런 기본 진동. 이거 나중에 너희들 정상파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거든. 이렇게 띵 움직여. 띵 하고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니네 가만히 그려봐. 이거 파장에 왼발이 됐든 오른발이 됐든 반파장이지. 얘 파장 그림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 하나 더 그려야 돼. 이게 파장이야. 알았어? 다시 얘를 좀 당기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띵 움직이겠지. 당기면 여기 좁아지잖아. 그럼 얘는 이게 파장이야. 위로 땅 쳤을 때하고 아래로 땅 쳤을 때고 어떤 소리가 빠를까? 또 당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공기 중에 오는 소리니까. 다만 얘가 파장이 짧으니까 진동수가 높다. 그래서 얘가 높은 소리예요. 알았어요? 이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야. 알았냐? 하지만 기타 줄은 얇을수록 팽팽할수록 빠르다. 그 다음에 물결파는 요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미 뺐어. 물의 깊이가 어떨수록 빠르다. 깊을수록. 왜냐고요? 여러분, 시냇물이 어떻게 흘러요? 설마요? 어떻게 흘러요? 예. 아우, 소리 좀 내봐요. 시냇물 소리. 졸졸졸 안 흘러요. 뭐 이러면 흐르잖아요. 시냇물은. 왜 소리가 커요? 왜 요란해요? 지표의 마찰 때문에. 얕으니까. 근데 강물 소리 들어봤어요? 소리 있지요. 여기 있으니까 오 지나가지 않아요? 나 그 느낌이 있던데. 밤에 이렇게 야영 캠프 같은 데 가면 이게 물이 흐르잖아요. 그 공유가 이렇게 있어요. 공유. 여러분, 공유 이런 데 유원지 많이 가잖아. 그럼 여기다 이 텐트 쳐놓고 놀잖아. A하고 B 중에 어디가 깊을까? 그래요. B가 깊어요. 여기는 차량차량 소리가 들려요. 그럼 저기는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밤에 이렇게 가보면. 어디가 속도가 빠르다고? A, B가 빠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수영을 잡아서 풍장풍장 가잖아요? 쑥 당겨요. 속도가 빠른 쪽으로 쑥. 그럼 누가 당겼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은? 물귀신이, 그죠? 물귀신이 당겼다. 근데 이가 딸려 들어가면서 용오름이 일어나면서 바위 같은 데 다리가 딱 껴요. 그럼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럼 시체가 서요, 누워요? 그래요. 그게 물귀신이에요. 시체가 쓰면 안 되거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시체가 쓰는 거. 매달려 있거나 쓴 게 제일 나쁜 죽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풀어줘야 된대요. 그 교사를 했어도 내려놔야 되고, 물에 빠졌으면 뽑아내야 돼요. 걔가 영혼이 막 떠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물은 어떨수록 빠르다. 그래서 수심이 깊어 유속이 빠르니, 그거 꼭 써 있어요. 유원지 가보면. 이번에 4명 죽었죠. 물
물장구 치다가, 예, 20대 4명 죽었잖아. 한 명 오줌 누러 갔다가 살고. 갔다 왔더니 불어난 물에 그냥 쓸려간 거야, 친구들이 다. 한 방에. 깊으면요, 수영선수 할아버지라도 못 나와요. 그거 이유를 알 거예요, 이제 굴절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소리 속력은 여러분, 소리는 매질에 따라서 탄성파기 때문에 밀할수록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고체하고 액체에 있으면 누가 빠르다고요? 고체가 빠르죠. 여러분, 고체 빠르다는 건 선생님은 바다가 옆에 있고 철도가 있고 산이 있는 곳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놀잇감은 다 있었죠. 그래서 겨울에 우리는 토끼 사냥을 나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화살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릴 때 영화에 보면 막 화살로 막 토끼 잡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 철로에다가 못을 놔요. 그러면 열차가 지나가면 10m 쪽 가면은 얘가 납작하게 옷이. 그러면 그걸 갈아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을 화살 연습을 합니다. 물론 폐해도 있죠. 하늘로 쐈다가 눈에 꽂혀갖고 실명한 애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재수 없죠. 열심히 연습해서 화살 탁탁 꽂혀. 그리고 사냥개랍시고 자기네 집 개를 한 마리씩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만 동네 개 다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한토끼가 나타나 한토끼가 활을 쏩니다. 맞아요? 튕깁니다. 영화에서처럼 안 꼽혀요. 막 튕깁니다 그냥. 그럼 누가 잡아요? 개들이 가서 잡아요. 그리고 개들이 잡으면 이제 스타트. 그랬던 기억이. 여러분, 소리는 그 열차에다가 못을 놓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철로가 우리가 저기 아메리카처럼 횡단 열차도 아니고 산 막 돌아오기 때문에 산 꼭대기 가서 이렇게 쳐다볼 새가 없잖아요. 안 보이는데도 열차가 오는 거 어떻게 하냐면 귀를 대면 돼. 여러분, 그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언족 이름이 뭐예요? 헬기 이름도 있잖아요. 인디언 하면. 아이씨, 아파치. 그게 인디언 부족 이름이야, 아파치가. 그 아파치 애들이요, 땅에다 귀를 대면 기병대 말이 몇 마리고 사람이 몇 명 탄지도 맞춘대요. 다시 말하면 음파는 고체일 때 빠르다. 그리고 가장 쉬운 거 있잖아. 남학생들 쌈 나는 거 뭐예요? 친구 자는데 옆에 가서 이러면 막 일어나서 주먹질하고 난리 나잖아요. 아이가 저기 있는데 여기서 야 일어나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 앞에 가서 이제 이러면 얘가 막 벌떡 일어나서 막 때리고. 아무리 친한 친구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깨워도 소리 지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고체형이 빠르다. 그래서 아까 또 뭐라고 했어? 공기 중은 340m지만 초당 물속은 1500m라 했잖아. 그치? 그럼 진공에서는 소리가 안 들려요. 매질이 없어서. 알았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매질이 빨라지니까 매질 움직임. 알았어? 그럼 낮에는 지표가 뜨거워요? 하늘이 뜨거워요? 지표가 뜨겁죠. 낮에는 지열 때문에. 그래서 지표 속도가 빨라요. 밤에는요 지표가 느려요. 차가운 공기가 밑에 깔리니까. 아셨습니까? 자, 우리가 파동의 속력을 배웠잖아. 이거 배웠지? 그제? 이 중에 일정한 건 누구라고? 진동수. 그렇지? 자, 파르마님 어떤 님인지 알아? 파르마. 페르마. 뭐, 처음 못 들어봤어? 네. 페르마의 원리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어? 있어. 니네보다 훌륭한 사람. 네. 그지? 그 사람은 1200원짜리 빵 먹는다 하더라고. 잘 봐라. 사람이 여기 있어, 사람. 남자, 여자야? 남자야. 뭔 여자야. 이렇게 머리 큰 여자가 어딨어. 자, 남자가 있는데, 이게 모래밭이야. 너희들 좀 있으면 뭐 가야 돼? 피서 가지? 이렇게 멋있게 모자 딱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수상? 안전요원. 근데 여기 바다, 여기는. 알겠어? 여기에 아가씨가 빠졌어. 헬프. 자, 경로를 잡아봐. 니네가 수상안전요원이야. 자, 경로를 잡는데 이런 경로를 잡을 것인가. 잘 봐요.
이렇게 달려갈 것인가? 니네가 머리가 있다면, 아니면 이렇게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달려갈 것인가? 어떤 경로를 선택할래? 왜? 왜? 사람은 모래에서 빨라 그래도 물보다는 자기가 빠를 수 있는 경로를 크게 잡고 느린 경로를 짧게 하는 이게 페르마의 원리야. 알겠어? 야, 수상안전요원이 가만히 봤더니 이게 누구냐? 물개. 물개! 아이씨, 물개. 나, 워터도. 미안해. 진짜 제대로 그려? 네, 진짜 제대로 크게 대박만하게. 물고기 아니에요? 왜요? 물개! 물개는 어떤 경로 선택할래? 파란색. 그렇지. 물개는 파란색 경로를 선택해. 이게 뭐의 원리야? 페르마. 굴절의 원리라고. 야, 뭔 차이가 있는 거야? 굴절이라는 건 뭔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아이, 참나. 여태까지 얘기해놓고, 속력차가 있어서 굴절이 생기는 거야. 알았어? 실제로 여러분, 이거를 두 가지로 꼭 명심하면 돼. 굴절은 속력차가 가장 큰 개념이고, 두 번째야. 굴절에서 두 번째는 전자기파냐, 탄성파냐야. 물개냐, 사람이냐라고. 무슨 말이냐면, 봐라. 속력차 때문에 생기는 게 굴절은 맞아. 두 번째. 매질의 유무. 다시 말해서 전자기파의 대표가 뭐야? 빛. 그 다음에 탄성파의 대표적인 게 질문. 야, 소가 입자가 많아? 밀이 입자가 많아? 그건 이해가? 그러면 빠른 곳이, 속력이 빠른 곳이 빛은 어딜까? 소야. 밀보다 소에서 빨라. 스스로 움직이는 애다. 알았어? 진공에서 빠르다고. 그치요? 너 저기 내가 이렇게 판때기 들고 있을 테니까 빛 쏴봐. 통과해? 맞잖아요, 항상. 부끄럽다고 얘기를 꼭 해. 아니에요. 자, 너 소리가 진공에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근데 뭐 소리가 같아? 싫어요. 여자 남자 같은 매질일 때는 똑같다는 얘기지. 내가 언제 아무 때나 속도가 똑같다고 그랬어. 야, 소리는 언제 빨라? 그렇지. 느린 곳은 얘는 밀이고 얘는 언제 때야? 이거 꼭 기억하라고. 아휴, 같은 매질일 때랑 매질이 서로 다를 때는 구분 좀 하세요. 아이고, 나 이 환장한 날. 야, 니들이 롤러브레이드 타봤지? 롤러브레이드. 어렸을 때 로망 아니야, 니들. 로마요. 야, 여기 19세 이후 애가 앉아있나? 약간 19회로 공 하나 더 붙인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아. 장수 할아버지. 야,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가다가 오른발이 잔디밭에 딱 걸리면 속력이 느려져, 빨라져. 그럼 그걸로 털어져. 몸이. 알겠어? 차도 달리다가 수막을 만나잖아? 그럼 그 바퀴가 빨리 돌지. 그러면서 왼쪽으로 틀어져. 이해 갔어? 이 느린 쪽으로 무조건 꺾인다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굴절이라고 하는데, 자, 굴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1번이야. 속력차 때문에 생긴다 그러는데, 굴절은 속력이 차이가 생긴다는 건 파는 일정한 거야. 이게 매질 1이고 매질 2야. 여러분들은 소하고 밀은 나중에 봐. 이 면에 대해서 수직선을 긋는 거, 이걸 무슨 선이라 불러? 법선이라 한다는 거 알지?
법선. 이해가? 이 법선을 기점으로 굴절을 보자. 자, 이렇게 파가 들어와. 사실 이건 높고 낮은 고조파로 그릴 수도 있어. 얘가 매질이 똑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직선운동 하겠지, 매질이 똑같으면. 근데 매질이 다른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이때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있지. 여기 입사파니까 무슨 각? 얘는 굴절파니까 무슨 각? 이렇게 볼 거야. 여기서 명심할 거. 각도가 크잖아? 속력이 빨라. 외워. 각도가 크면 뭐라고? 속력이 빠르다. 그런데 속력이라는 게 뭐 곱하기 뭐였어, 저게?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누가 일정해? 그러면 속력이 빠르면 뭐가 길어질까? 오케이, 파장이 길다. 여기까지. 이게 기본적인 굴절 법칙이다. 이해 가는 스키? 그러면 매질 1에서 빨라, 2에서 빨라, 이건. 그래, 1에서 빠른 거야. 그럼 이건, 자, 매질 1이 밀이야. 매질 1이 밀이라고 얘가 소고, 그럼 얘 무슨 파야? 음파야, 빛이야? 이건 음파고. 만약에 매질 1이 소였다면, 이게 밀이고, 소밀이었다면, 이건 누구다? 빛인 거야. 이해 가는 스키? 여기까지 이해 갔어? 됐어? 자, 그러면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볼게. 위에서 바라보면 높이가 약 한 10cm 되는 샬렛 같은 물그릇을 준비해. 반을 딱 막는 거지. 이쪽에 물을 채우고 이쪽 공기야. 자, 정확하게 무슨 선이야 이게? 정확하게 그린 거요? 야, 왜 이렇게 멋있게 삐뚤어졌어? 있어 보이는데? 대충 비슷해. 이게 원이니까 요걸 뭐라고 잡을 수 있어? 반지름 A라고 잡을 수 있어. 이해 갔지? 그래서 빛을 쏘는 거야, 빛을. 여기 쏘아, 이렇게. 쏘아. 각을 세타. 야, 빛은 공기에서 빨라, 물에서 빨라? 공기. 이거 빛이야. 그럼 공기에서 빠르겠지? 그럼 물은 꺾이겠지? 이게 감마. 세타가 입사각이겠지? 자, 그럼 여기 봐봐라. 요 길이 누가 더 길어? 뭐로 같아? A로. 이해 갔지? 그러면 잘 봐라. 요 값이 뭘까? 사인 세타지. 이 값이 뭘까? 사인 감마지. 이해가냐? 잘 봐. 사인 감마분의 사인 세타 값이 상대 굴절률이야. 어디에서 어디로? 공기에서 어디? 물로 들어갈 때. 이해가니? 이 값은 공기 중의 속도와 물 속의 속도의 나눔값하고 똑같더라는 거야. 이 값은 공기일 때의 파장과 물일 때의 파장비와 같더란 얘기야. 이게 이 얘기야. 이게 무슨 법칙이야? 스넬의 법칙. 이제 마지막이 중요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런 걸 무슨 굴절률이라고 불러? 상대 굴절률이라고 해. 무슨 굴절률? 참고적으로 상대 굴절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의 입사야,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의 입사야. 그래, 이게 1보다 큰 거야. 왜? 느린 곳이 속도가 V가 적을 거니까. 사인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이거부터 보라고. 아, 속력이 빠르면 각도가 크구나. 그거부터 보라고. 그 다음에 각도 값은 사인으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 책에는 굴절로 나왔지만 절대 굴절률이라는 게 있어야 돼. 이거는 같은 매질에서 그 서로 다른 매질에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꺾이느냐. 절대 굴절률 값은 비교 값이야. 그래서 빛을 많이 이용하거든. 보통 진공에서 쏘게 되는데 그냥 공기 중에서 쏘는 걸로 모든 책에 나와 있어. 공기든 진공이든 별 차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봐봐. 실험을 2개 하는 거야. 2개. 이거 공기 중이야. 공기 중에서 봐라. 이렇게 집어넣는데 세타로 집어넣었어. 빛을. 누구를? 빛을. 그랬더니 이렇게 꺾이는 애가 있고 이렇게 꺾이는 애가 있대. 누가 많이 꺾였어? 파란색이지? 자, 여러분 막걸리 알아? 마셔봤다는 얘기 아냐고. 소주 알아? 누가 소주고 누가 막걸리일까? 소주가 파란색, 막걸리가 빨간색. 소주, 막걸리 누가 맑아? 어디서 빛이 빠를 것 같아? 그런데도 파란색이야? 너 좋아하는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이게 소주고 이게 막걸리겠지? 어디서 빛이 빠르냐고. 소주 막걸리 중에. 맞지? 그럼 너희들이 동일한 공기 중에서 봐라. 공기 중에서 소주로, 공기 중에서 막걸리로 누가 굴절률이 클까? 그렇지. 속력분의 속력을 했을 때 분모는 다 뭐야? C잖아. 근데 얘는 소주 속도고 얘는 막걸리 속도라면 얘가 느리잖아. 이걸 상대굴절률이라 한다. 그러면 잘 들어봐. 매질 1, 2를 가만히 봐봐. 이게 비치면 누가 소주고 누가 막걸리 같아? 매질 1이 소주지. 각도가 크잖아. 빠르잖아. 아이고 이게 왜 비슷해. 이게 밥이 반항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찐따냐 아니냐 구분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 지금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니까. 가만히 봐봐. 파동은 원리만 알면 되게 잘 풀려. 잘 봐봐. 매질 1이 빠른 건 이해가지. 그러니까 얘가 소주잖아. 얘가 막걸리고. 그래서 소주 속력, 막걸리 속력분의 소주 속력에서 1보다 큰 거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절대 굴절률은 누가 크자는 거지. 막걸리 소주 중에. 속력이 느린 놈이 절대 굴절률이 컸다는 거야. 절대 굴절률이 봐. 절대 굴절률이 크면 속력이 어떻다? 느리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절대 굴절률을 놓을 때 이게 1보다 컸자고. 지금 1보다 크잖아. 크려면 분모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고. 소주 여기가 막걸리. 다시 말하면 이게 들어가야 돼. 다시 말해서 여기가 누구야? 아 썩을 투완이 아니지. 부끄럽게. 여기서 보면 누가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고 여기가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봐. 공기 다 물물 했는데 여기만 바뀐다고. 왜? 절대 굴절률이 크면 속력이. 그렇지. 이거 지금 1보다 큰 값 나올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러면 이 분모 값이 어때야 돼? 굴절률이 작은 공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요거 하나가 차이라고.
이해갑니까?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절대 굴절률이. 그래서 요거 정도를 알아두라는 얘기죠. 245쪽 맨 밑에까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중앙에 파동의 굴절식이라는 거 잠깐 보세요. 파동의 굴절식. 여러분 그 모양이 무슨 모양 같아요? 그 그림이 무슨 그림 같냐고. 아니 흰색 선이 쭉 쳐 있잖아. 마치 뭐 같아. 얘들도 그림 생각해서 그린겨. 그래 물결파라니까. 니네 아까 물결파 배웠지? 수심이 어떨수록 빠르다. 깊을수. 너 시험을 어떻게 올라? 아니라고 했지? 어떻게 해봐. 아까 쌤이 흉내낸 거. 그지? 왜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 낙찰. 그래. 그래서 속력이 느린 거라고. 거기 보면 니네 파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 안 보여? 이게 마루야. 이게 누구라고? 이게 마루고. 마루와 마루 사이에 누구 있어 사실은? 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수면파가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그지? 밝은 부분이 여기라고. 여기. 그럼 요 사이 간격이 뭐겠냐 요게. 얘들은 그래 이게 파장이라니까. 근데 그 밑에 거 봐봐. 밑에 건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얘는 이게 뭘까 그럼? 이게 파장이야. 어디가 깊어?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야 파장이 길면 속력이 빠르다고. 자, 봐. 이거의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파동의 진행 방향은 파면의 수직이거든. 왜? 물결파는 횡파잖아.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 그럼 이게 무슨 선이 되는 거야? 이게 법선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여기에서 파면에 대해서 어떻게 또? 수직으로. 이랬더니 입사각이 어디가 커? 위, 아래. 굴절각은 아래. 이 상대 굴절률은 1보다 큰 값 나와. 이게 갔어, 안 갔어? 그런데 말이다. 우리는 이 각을 무슨 각이라 한다? 근데 니네 거기에 이렇게 선으로 막 그려줬지만 선으로 안 그려주고 풀 때가 있다고. 이 노란색을 안 그려준다고. 그러면 잘 봐. 요 각세타는 요거야. 요거. 닮은 꼴이야. 내가 수업하는데 진짜라고 말을 들어야 되냐? 자, 지금까지 한 거 거짓말이었나? 끝났다, 너 인생. 아유, 나, 이씨. 오늘따라 이렇게 개기지, 이것들이. 다시, 요건 간마지? 요거야, 요거. 알겠어? 저거 보고 딱 판단해, 그냥. 닮은 꼴로 증명하고 어쩌고 필요 없어, 그냥 외워. 얘들아, 위에가 깊어, 아래가 깊어? 위에가 속력이 빠르지? 이게 갔어? 무조건 수면파는 수심이 속도다. 알겠죠? 넘겨봐. 자, 여러 가지 매질에서 빛의 속력과 굴절률 해가지고 3개 그려놨어. 넘겨서 페이지 보면. 이게 무슨 굴절률이야? 그렇지, 이것이 절대 굴절률이다. 화면 밖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히죠. 야, 물, 유리, 다이아몬드 누가 절대 굴절률 제일 커? 보니까. 그렇지, 제일 작은 애는. 그래서 누가 제일 빠른 거야? 그런 거야. 절대 굴절률이 크면 느린 거야. 이해 갔어?
이해 갔지? 그럼 잘 들어봐. 유리에서 물로 가면 상대 굴절률 1보다 크다 작다? 유리에서 물로 가면 상대 굴절률 작다야 작다. 물에서 다이아몬드로 가면 그렇지 그런 거다. 자, 물결파의 진행 방향과 굴절을 잘 봐라. 물결파 그려줬지? 너네 그림 딱 봐. 왼쪽 그림. 깊은 곳에서 어디로? 얕은 곳이지. 그 다음 오른쪽 그림은 얕은 곳에서 어디로? 깊은 곳이지. 누가 I고 누가 R인지 그 빨간 직선선이 없어도 찾을 수 있지? 명심해라. 다음 밑에 물결파의 굴절 실험은 그 유리판을 똑바로 놓잖아? 그래도 얘들은 알 수 있어. 뭘로? 파장, 물결파 사이로, 간격으로. 이해 가냐? 깊은 곳은 길고 얕은 곳은 짧았던 걸로. 그 다음 오른쪽 비스듬히 놓잖아. 그럼 꺾여도 속력은 어떻다? 느리다. 그럼 굴절각은 작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알아들어 처먹죠? 자, 247쪽 보세요. 생활 속의 굴절. 자, 여러분 연필을 딱 넣었잖아. 어떻게 보이더라? 꺾여서 보이더라. 이게 굴절이야. 근데 평소에 길이보다 어떻게 보여? 짧게 보이지? 맞잖아.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실질적으로도 우리는 연필을 집어 넣으면 연필에서 반사되는 빛을 보는 거야, 우리가. 알겠냐? 그렇게 되면 나오는 빛, 입사각은 작고 굴절각이 큰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올 거야. 우리가 레이저를 쏘가지고 연필을 보는 게 아니라고. 그 빛이 굴절이 돼서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봐봐. 실제로 연필이 이렇게 생겼겠지, 연필. 이렇게 박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법선을 놓고 우리가 본다면 얘는 이렇게 된 건데 빛이 나와서 여기도 나와서 이렇게 된 걸 볼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된 걸 우리 눈으로. 응? 눈망울. 아이씨. 그럼 우리는 뭐라고 보이느냐? 이렇게 길게 들어간 건데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연필이 이렇게 꺾인 걸로 이 연필을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있는 걸로.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물고기를 보잖아. 물고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실제 물고기는 앞에 있어. 그래서 물고기 저기 있으면 앞을 작사로 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잡기가 어렵지. 그래서 어떻게 잡아?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잡잖아. 수직으로. 이렇게 잡잖아. 그래서 자기 발등 딱 찍고 막. 그지? 그래가지고 막 그 로빈슨 또 뭐더라? 윌슨 영화 알아? 윌슨? 배구공. 그렇지. 거기서 걔가 톰 행크스 걔가 자기 발등 찍지. 안 잡히니까 막 이러다가 하고 발등 찍히고 막. 수직으로 눌러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 굴절을 잡아야 되니까. 알았죠? 다음 신기루나 아지랑이. 여러분 이 신기루에 대해서는요, 멀리 있던 그림이 굴절이 돼서 우리 눈에 와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옛날에 여러분 아지카 문명이라고 알아요? 안데스 산맥 그쪽에 산 꼭대기 올라갔더니 거대한 항구가 있는 거야. 해발 1500m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융기가 된 건 아닌 건 알았어. 그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융기가 될 리가 없잖아. 수백만 년에 수억만 년 거쳐서 대륙이 융기되는 건 이해가지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막 우주인들의 정보량이다 뭐 헛소리 막 되게 많았거든. 그런데 정말 아마추어 촬영 기사한테 그 비밀이 풀렸어. 산 꼭대기, 해발 산 꼭대기에 이렇게 항구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항구. 이렇게. 낭떠러지야. 아무것도 없어. 해발 1500m에. 그래서 이 사람이 캠프를 차려갖고 6개월 동안 거기서 밥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
카메라를 계속 온 해놓고. 근데 6개월 만에 배가 들어오더래. 여기로. 뭐야? 신기루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봤는데 바다가 있더래, 이렇게. 배가 여기 딱 들어오더래, 정확하게. 여기로. 그러니까 신기루로 항구를 만든 거야, 걔네가. 하늘의 뜻이다, 이지라요. 왕이 시켰겠지, 뭐. 그치? 여튼. 그러니까 신기루 현상도 굴절이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렌즈 있잖아요, 여러분, 렌즈. 혹여나 여기서 부품 꿈을 꾸고 지구과학 툴을 선택하거나 물 툴을 선택하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아, 역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굴절은 무조건 두꺼운 쪽으로 일어납니다. 알겠어요? 굴절은 어디 쪽으로 일어난다? 그럼 빛이 간다. 그럼 아래로 꺾여, 위로 꺾여. 그렇죠. 여기도. 그래서 빛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목 렌즈는 어때요? 가면 얘도 이렇게.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볼록 렌즈는요, 상이 거꾸로 보여요. 뒤집혀 보인다고, 상이. 근데 오목 렌즈는 똑바로 보여요. 근데 웃기는 건 왼쪽, 오른쪽 중에 누가 빛이 모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이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이걸로 안 되잖아, 연장한 선. 이거, 여기서 상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정립으로 보이잖아? 상이 허상이에요. 여러분, 거울 봐봐요. 거울 뒤집혀 있어요, 똑바로 서 있어요? 그럼 이거 정립이에요, 그거 허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거울 빛 갖고 뭐 이렇게 태우고 못 태워요. 허상이다. 알았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상의 위치 찾고 막 이러는 거 배워요. 낮보다 밤에 소리가 멀리까지 퍼진다. 요건 속력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봐요. 음파라는 건, 소밀파잖아, 어떻게 보면. 그지? 근데 또 얘들이 탄성파기 때문에 매질이 가까울수록 전달이 잘 되는 거지. 속력이 빠른 게 아니라 전달이 잘 되는 거. 그래서 봐봐. 낮에는 지표가 있고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건물. 여기 뜨겁지? 여기 차갑지? 소리가 이렇게 굴절을 해. 위로. 그럼 어떻게 이렇게 굴절하면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시끄러, 소리가. 근데 밤에는 여기가 차갑지? 뜨겁지? 소리가 이렇게 돼. 저층 아파트에 사람들이 발자국 소리까지 다 들려. 그래서 낮말은 누가 들어? 밤말은 이렇게. 알겠지? 이게 굴절이다. 알겠죠? 다음에 굴절 현상의 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페이지 248쪽에 소리 굴절하고 빛의 굴절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잘 읽어보시고 후 여러분 249쪽에 5번 한번 보세요. 후딱. 자, 빛이, 여러분 빛이야 공기하고 물이 있어 누구 속력이 빨라? 이렇게 딱 알아야 돼. 각도. 맞지? 절대 굴절률 물이 커 공기가 커. 그래. 속력이 느리면 굴절. 이러면 끝난 거야. 여기 다 풀려. 이제. 알았냐? 질문. 어디에서 파장이 길다고? 진동수는 어디가 크다고? 입안에 병신은 없네. 내가 각 반에 한 명씩 꼭 꽂아놓거든. 걔 답은 뭔지 알아? 내가 뭘 질문하든 변하지 않아요. 네 이름 뭐야? 변하지 않아요. 무조건 그것만 대답하게 하거든. 자, 페이지 250쪽에 파동의 진행을 예측하는 문제가 있어. 이거 의외로 못하는 애들은 되게 못하거든. 자료 1번을 보면 자, 어느 순간 파동의 모습인데 지금 P점을 잘 봐. P점은 마루의 최정점에 있지. 자, 걔가 움직인대, 오른쪽이. 내려와, 올라가. 당연히 내려와.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는 거야. 얘가 1초 때 변이 0이 됐지. 2초 때 마이너스 10이 됐지. 3초 때 0이 됐지. 질문. 1초 때와 3초 때 변이 같지? 위상 같아 달라? 그렇지. 위상이 다른 거야. 반파장은 위상이 반대야.
그럼 어디 갔을 때? 4초에 갔을 때 비로소. 이해 갔냐? 야, 질문 하나 하자.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는지 왼쪽으로 이동했는지 이걸로 알 수 있냐 없냐? 오른쪽으로 이동해도 왼쪽으로 이동해도 다 내려와. 알았어? 그럼 딴 쪽 파장을 매질의 진동을 봐야 돼. 일단은 이걸로 우리는 뭘 알았냐? 왼쪽 그림 가로 우리는 왼발 오른발 뭐를 알았어? 파장을 알았어. 몇 센치? 20cm. 두 번째 나 그림으로 우리는 뭘 알았어? 주기를 한 거야. 몇 초? 4초. 니네 주기가 4초면 몇 헤르츠? 그렇지. 4분의 1 헤르츠. 그래서 20cm 곱하기 4분의 1 헤르츠는 5cm per second. 이게 파동의 속력인 거야. 이게 가는 스키? 야, 오른쪽 자료 2번 봐. 질문한다. 깊은 물과 얕은 물의 상대 굴절률은 얼마야? 상대 굴절률. 루트 3분의 0를 한다. 그렇지. 루트 3분의 3이지 그냥. 1? 이랬잖아. 이름 뭐예요 그럼? 나요? 1등? 뭔 리액션이야. 진짜요? 그거보다 더 이상한 게 루트 3분의 3 파장분의 파장. 이것도 상대 굴절률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각도가 60도잖아요. 그죠? 그거 무슨 각이야? 그렇지. 그래. 입사각이야. 그게 딱 옆에 사이각이잖아. 그럼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 얘는 몰라 알아. 굴절각은. 근데 얘는 알잖아. 이게 얼마라고? 이거 푸는 거야. 이해가냐? 되게 간단해. 문제를 풀 때 원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연습 좀 해놔. 여기는 하면 쉬워. 자, 넘겨봐. 자, 페이지 252쪽에 9번 봐봐. 자, 9번에 보면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노골적으로 써놨는데, 자, 일단 그 그래프에서 니들이 알 수 있는 거. 파장이 몇 센치? 그렇지. 왼발, 오른발. 8cm지? 두 번째. P의 위치에 있던 파동이 0.2초 후에 P'이 됐어. 몇 파장? 아이, 참, 한국말도 몰라. P가 P'이 됐다고 0.2초 동안에 그게 몇 파장이냐고, P에서 P'이. 파장. 네. 아니, 야, 몇 센치 이동했어? 아, 파장이 8cm라며. 아, 니들한테 뭐 36분의 1 이런 거 나오냐? 2분의 1 아니면 4분의 1밖에 안 나오는데, 진짜. 4분의 1 파장. 됐어? 4분의 1 파장이 0.2초면, 1파장은. 그렇지. 0.8초. 이거 주기를 알려주는 거야. 이해 가는 스키? 자, 13번 가봐. 자, 두께가 균일한 이런 문제를 갖고 낸다. 선생님들이 무조건 기준이 가운데 있는 애야. 공기와 매질완, 매질투. 그리고 양쪽 끝에 공기가 있지. 맞지? 13번! 우리 같은, 화내는 거 아니고, 선생님 왜 화를 내요, 선생님? 13번입니다. 자, 거기서 보시면 공기가 빨라요? 매질원이 빨라요? 매질원이 빨라요? 매질투가 빨라요? 여러분, 입사각이 30도고 매질투는 45도라면 공기에서 매질로 갈 때 굴절각 몇 도일까요? 공기에서 매질원으로 갈 때 굴절각 몇 도일까요? 그쵸, 억각이잖아요. 저 중학교 수준만 나와요.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 60도가 30도로 입사하고요. 다시 30도가 45도로 굴절한다면 제일 빠른 건 누구다? 공기입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 빠른 건 누구고?